안녕하세요. 머니몬스터 여도훈입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죠. 만난 뒤에는 헤어짐이 있고 떠난 자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데 만남 뒤에 이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머니몬스터 스텝 중 한 친구가 떠나게 됐습니다. 수지, 안녕. 참 잘해주던 친구라서 그 친구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에 좀 연관을 해봤어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에서 잘 올랐던 종목을 보면요. 팔고 나서도 그 기업이 괜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만 냈던 종목 손절하고 나면은 그 기업 에이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9거래일 만에 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자, 오늘은 머니몬스터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돈 벌 준비 되셨습니까? 머니몬스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3거래일째 계속 사지만 기관의 매도 나타나면서 지수 계속해서 상승에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5포인트대 상승하면서 2043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자면 오늘장 외국인은 632억 원가량 순매수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도 오늘 489억 원가량 매도 우위, 개인도 128억가량의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볼까요? 9거래일 만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보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지수는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면서 장중 저점 부근까지 머물렀습니다. 0.4%대 2포인트 하락한 620선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 367억 원의 순매수, 기관은 205억 원, 외국인은 172억 원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볼까요? 닷새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90원 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92원 선까지 올랐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4원대 상승한 1191원 선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종목과 업종 체크해봐야겠죠. 임유영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만화 속 달려라 하니처럼 내 종목도 계속 달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혼자 달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오전장보다는 회복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민이 깊으시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큰 그림부터 점검하면서 세세한 종목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코스피 업종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 보시는 대로 기계 업종이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두산그룹주가 이를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1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강세를 나타내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외국인의 순매수 힘입어서 강한 흐름 연출합니다. 자, 그들의 의약품 업종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0.8%가량 오르고요.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강세를 주도하면서 오름세를 연출하고 운수장비 마찬가지로 0.7%가량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해줍니다. 182만 원까지 터치하기도 하는데요. 자, 현재는 1.17% 오르면서 18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러브콜의 힘이 강하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더니 결국 하락으로 전환된 채 약보합권, 현대차는 이틀째 오름세를 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금액 기준 많이 파는 종목들을 보니 1위부터 4위까지가 시총 상위주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파는 종목 셀트리온이었고요. 0.84% 영향받으며 하락합니다. CJ ENM도 결국 8거래일 만에 조정받고요. 메디톡스가 호재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송 제3공장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 부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는데 차익 매물과 함께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 구간 전반적인 시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는 종목 이야기 살펴봐야겠죠. MTN프로 김태환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부터 특징적인 종목들 바로 짚어주세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함께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산중공업이 사우디 쪽에 복합 화력발전 플랜트 1조 원대의 신규 수주 소식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3분기까지 두산중공업이 신규 수주 누적 금액이 한 4조 원대를 좀 넘겼는데요. 그건 1조 원대 수주 소식과 함께 4분기 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올해 신규 수주가 뭐 9조 원대가 넘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두산중공업이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내년도에 중동발 발주 물량들이 좀 추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오늘 두산중공업의 주가 자체가 현재가도 5.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27,650원 전환 가격대까지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증가가 되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을 일단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정도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엿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일부 정권사의 시각에서는 35,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상승 시점은 직전 고점, 9월달 고점 정도의 가격대, 3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도 좀 단기간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 자체는 보유하고 계시면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26,500원 정도 구간까지 일시적인 흔들림이 들어온다면 신규직 매수 관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오늘 방산주 가운데 한국항공우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돌러왔던 불확실성 자체가 수리온이 국방부의 절차 납품 재개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제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8만 원 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지난달이죠. 11월 달 들어서 56,700원대까지 과도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떨어졌던 그런 모습이죠. 일단 11월 달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아내고 나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납품 계약, 주력 제품이 수리온의 납품 계약과 함께 다시 한번 신규 수주에 따른 그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 주가 자체가 현재 7만 4, 5천 원대의 구간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현재 오늘 강하게 또 올라서는 시점에서 좀 탄력이 둔화되어져서 3% 정도 전후한 시점에서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인데요.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한 6만 8천 원 정도, 8,500원 정도 이런 구간까지 좀 밀리는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보유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이니까 종합적으로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중공업은 매수 사인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중립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특징적일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첫 번째 좀 살펴볼 종목은 ATGN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단백질이나 펩타이드계 원료 개발 등을 주력을 해서 생산,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일 이 종목 자체가 그 DCT 바이오젠과 9,700억 원 정도 규모의 면역 진단 제품 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시 사항을 잘 살펴보면요, 확정 계약 금액 중 확정 금액이 20억 원 정도는 확정 금액이지만 향후에 인허가 승인이 떨어지는 등 이런 여타 사항을 봐가면서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공시 사항으로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달리기 둔화되어지면서 현재가는 9%대까지 달리 좀 많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되어지면서 주가가 제로 위에서 강하게 떴다가 이제 또 달리기 둔화되어지는 시점, 주봉으로 본다면 여전히 39,000원 가격대에서는 단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4만 원 넘어가는 시점, 이런 시점에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39,000원 이상권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 자체가 과도하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기다려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 종목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SK 머티리얼 주가 자체가 17만 9,900원, 거의 18만 원 가까운 시점까지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0.18% 정도 약박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떴던 이유는 NF3와 관련된 신규 공장의 증설, 거기다가 일본 글로벌 업체죠. 식각 가스 관련 업체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한 900억 원 가량 자사주를 주가 부양 차원에서 매입한다, 이러한 삼박자 재료가 갖춰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신고가를 보여주는 구간 속에서 단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들어서나 다음 주까지도 이 종목 자체가 18만 원 정도 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량 추세가 꺾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은 16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반대로 신규직 매수 관점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16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 일시적인 그 마디 조정 정도 들어오는 구간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K머티리얼도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젠 매도 사인 SK머티리얼즈는 중립 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켓나우 MTN 프로 김태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